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도함수 이론 정리, 즉 미분법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필수 예제만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해준다고 선생님이 약속을 했었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미분법 공식, 다항함수의 미분법과 곱의 미분법, 그 다음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방법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 우리 도함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가 먼저 알아야 돼요. 미분 가능하다는 것의 정의도 알아야 되고 도함수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고 했던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원리들이 문제에 분명히 녹아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선생님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78페이지 필수 예제 8번. 자, 함수 fx는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고 f 프라임 1의 값을 계산해 보세요 했죠.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즉 f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다항함수의 미분을 하면 되는데, 원래는 미분할 때는 선생님이 항을 구분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곱의 미분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지 않고 미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곱의 미분법으로 fx의 도함수 f'x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개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곱의 미분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두 부분으로 곱해져 있기 때문에 미분 두 번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앞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1이죠. 뒤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2x-4. 자, 앞에 x 플러스 2에 미안해요. 얘는 지금 미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앞에 있는 거 두고 뒤에 있는 거 이제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미분 앞에 있는 거 한 번 한 식이 이렇게 생겼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한 식은 이렇게 생긴 거죠. 그거 두 개를 더하면 f'x가 만들어질 것이고 f'1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에 1을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겠죠? 필수 예제 9번 도 마찬가지. f'x를 내가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 그 f'x에 0하고 1을 대입했을 때 당연히 bc를 찾을 수 있고 ab를 찾을 수 있고 ab를 찾은 후에 f1을 대입을 하면 x에 1을 대입하면 c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너무 간단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예제 10번 이제부터 중요한 문제예요. 필수 예제 10번을 보면 fx는 (4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 플러스 5일 때 리미트 h가 0으로 다가가고 h분의 f 2 플러스 3h 마이너스 f 2 플러스 h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었죠. 자, 선생님이 우리 앞에서 이거 배웠잖아요. 변화율을 이용하는 극한 계산. 얘는 변화율을 이용한 극한 계산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x 증가량이 2 플러스 h에서 2 플러스 3h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면 x 증가량은 2h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쳐 줬던 대로 x 증가량을 만들어 주라고 했죠. 이해됩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극한 그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부분이 변화율에 관한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은 극한에 관한 부분이어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극한값 찾으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의 극한값을 계산을 하면 얘는 몇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h가 0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변화율은
2에서의 순간 변화되니까 F'E라고 말을 해야 되고 뒤에 있는 H분의 2H의 극한값은 2니까 F'E의 2를 곱한 값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부분인 거죠. 즉, 이 뒤에 있는 극한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 수만 있었으면 배웠던 미분법을 이용해서 F'X 도함수 쉽게 찾을 수 있고 도함수의 2를 대입한 값을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미분법은 알아. 근데 이 극한이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만약에 모르면 내가 미분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뭘 구하는지 모르니까. 어떤 계산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심지어 그걸 막 대입하고 있을 거예요. 미친놈이죠. 그러는 순간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율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선생님이잖아. 변화율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알았죠? 그 내용입니다. 필수 이제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가 4차함수네요. x의 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로 표현되어 있는 4차함수고 주어진 조건이 리미트 x가 2로 다가갔을 때 x-2분의 f x 마이너스 F2는 14다.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다가갔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2를 만족시킬 때 f 프라임 마이너스를 계산해보세요. 자, 변화율이에요, 아니에요? 변화율 맞죠? 그러면 변화율인데 x가 2로 다가가면 분모가 0으로 다가가니까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졌으니까 얘는 그냥 변화율이 아니라 순간 변화율. 따라서 이 부분을 계산한 걸 표현하면 순간 변화율이니까 F'이라고 말해야 되고 어디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죠?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F'이라고 말해요. 자, 내가 얘를 F'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인 거죠. 선생님 그래서 항상 변화율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냥 미분법은 개나 소나 다 한다고 그랬지. 미분하는 거는 쉬우니까. 근데 이 부분이 너라는 거를 이해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전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변화율 매우 중요하죠. 그럼 같은 원리에서 얘가 변화율이 아니냐? 그럼 변화율 아니다. 근데 변화율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는 있겠다. 그럼 너를 변화율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x-1분의 f x-f 이건 선생님 원사이드하고 가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원래 얘가 분해돼서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맞잖아. 근데 선생님은 그냥 원사이드하고 갈 거니까 너 변화를 아니면 뒤로 뺀다고 가르쳐줬었죠. 그냥 그걸 그냥 원사이드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선생님은 더 쉬운 방법이 있는 건 맞아. 하지만 우리는 배운 대로 그냥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물론 센스 있는 사람은 x 플러스 1분의 1 썼을 거예요. 알았죠? 근데 선생님이 원사이드에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선생님 멍청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변화를 됐죠. 그러면 또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은 순간 변화라고 말해야 되겠지. 따라서 너는 f 프라임 1에서의 순간 변화 표현하고 얘는 극한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x-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x-1 약분하고 1 대입하면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는 F'1이 F'1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 두 개는 사실은 F'2가 14고 F'1이 마이너스 4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얘를 사용하려면 fx의 도함수 f'x를 우리가 구해다 대입만 할 수 있으면 답인 거죠. 그러면 x 4제곱 미분하면 4x 세제곱, ax 제곱 미분하면 2ax, bx 미분하면 2 이렇게 되죠. 2 대입한 결과가 14, 1 대입한 결과가 마이너스 4. 연립해서 a와 b를 찾고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c의 값을 찾을 수 있는, 함수 값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선생님이 앞에서 왜 계속 변화율을 강조했겠어요? 순간 변화율이 미분계수예요. 내가 도함수는 구하기 쉽지. 개나소나 이건 다 구해. 근데 얘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얘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거 구한다고 해서 저걸 어떻게 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변화를 만드는 게 처음과 끝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실제 12번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별표 치세요. 별표 친다.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두 가지로 보여줄 건데 자, 이걸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두 가지로 보여줄 거예요. 계단. 첫 번째는 그냥 극한으로 풀어볼 거예요. 극한으로 푸는 건 0분의 M꼴 때문에 극한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배웠던 0분의 M꼴의 정의가 뭐죠? 야, 너 분모 0으로 다가가는데 왜 극한값이 존재해? 그 얘기는 분자에도 x-1이라는 인수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선생님이 xn제곱 플러스 2x-3을 x-1이라는 인수분해하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곱했을 때 얘 나오면 되잖아. 그래서 x에 n-1제곱 보면 되는 것이고 상수항 맞추라고 했어요. 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인수는 얘네들이 곱한 거랑 얘네들이 곱해서 너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쌤 설명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얘네 둘이 곱한 거랑 얘네 둘이 곱해서 뭔가를 더했을 때 2x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난관에 부딪힌다. 물론 똥밥 굴릴 수 있는 사람은 n차식이니까 계속 낮춰가지고 적절하게 네가 1차 했다, 2차 했다, 3차 했다 해서 중간에 내가 맞출 수도 있어요. 왜? n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는 거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다 맞춰가지고 실제로 12가 나오도록 대입해서 12가 나오는 n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해되겠니? 자, 그 방법으로 풀려고 했더니 아이씨 너무 어려운데? 어렵다기보다는 추론하는 게 시간 걸리죠. 그래서 원래 첫 번째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0분의 1꼴의 특징을 이용한 방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이거를 변화율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내가 변화율로 인식하려면 F1도 찾아야 되고 Fx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x-1이 x 증가량이 되려면 1에서 x까지 증가했다는 뜻인 거고요. 그러니까 F1을 찾아야 돼요. 1하고 어울리는 건 F1입니다. x랑 어울리는 건 fx겠죠. 요걸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위에 있는 xn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누구랑 똑같아야 돼? fx 마이너스 f1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0분의 1꼴이었잖아. 왜? 극한이 존재했으니까. 따라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진짜 0 나오죠. 그러면 F1이
0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1대입 정관수. 내가 이 자체를 fx로 보고 너한테 1대입하면 0 나온 거니까 f1은 0이라는 거야. 쌤 설명 이해되냐 안 되냐? 따라서 f1이 0이니까 이해되니? fx는 뭐여야 되는 거죠? xn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야. f이 0이니까. 쌤 설명 이해되냐 안 되냐? 되겠지? 그래서 fx를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합니다. 그럼 xn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fx예요. 그러면 너가 fx 마이너스 f의 f이 0이니까 저렇게 표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순간 변형이잖아요. 맞죠? 따라서 f 프라임 1이 순간 변형이 되는 거고 그게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를 내가 정했으니까 fx의 도함수도 정해지는 거죠. 이 부분만 할 수 있습니다. n x의 n-1 플러스 따라서 f 프라임이 너한테 1 대입하고 n 플러스 2가 n 플러스 2가 f 프라임 1인데 그게 10이어야 되니까 n은 얼마여야 된다? 10이어야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추론하다 보면 1부터 대입할 건데 1부터 대입하다가 10까지 대입하면 정신병 걸리겠냐 안 걸리겠냐? 정신병 걸리겠지? 실제 답이 10이잖아. 자연수니까 1부터 대입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1부터 다 대입해서 막 뭐가 띄고 막 이렇게 했는데 10까지 가야 돼. 이건 미친놈이죠. 사실 내가 1, 2, 3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문제야. 저걸 만약에 이 방법을 모른다면 얘는 그냥 1, 2, 3 까보고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진짜로 10까지 대입하고 있으면 뭐 멍청한 사람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답을 정리해 줄 거 아니야. 그치? 0분의 0의 꼴은 적어야지 우리 친구들. 0분의 0의 꼴은 모두 순간 변화율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0분의 0의 꼴의 극한은 0분의 0의 꼴의 극한은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졌고 y 증가량도 0에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한다. 이해되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 모두 0에 가까워지면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분의 0의 꼴이 만약에 문제 출제가 됐다면 최소한 내가 순간 변화율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알겠니? 순간 변화율의 뜻이 그거잖아요. 그죠? 변화율 중에서 변화율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변화율 중에서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지는 자연스럽게 y 증가량도 0에 가까워질 거니까 0분의 0의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한을 계산할 때 0분의 0의 꼴은 변화율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내가 분모가 x-1이면 분자에 fx-f1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된다는 거예요. 알았니?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이건 꼭 연습하세요. 선생님이 영상 말고 따로 이제 얘기했잖아. 궁금하면 학원으로 와서 들으면 된다고. 우리 학원 검색해서 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너무 많은 걸 오픈해버리면 여러분들 또 섭섭할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또 선생님이 영상 아닌 부분에서 또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나 영상에도 많은 부분이 담겨 있으니까 멀리서 듣는 친구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좋아요. 82페이지 필수의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의 13번은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수업 첫 번째, 수업 처음 부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미분 가능하다는 것의 정의도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한번 봅시다. fx가 3x제곱 플러스 1의 함수값이거나 ax 플러스 b라는 함수값으로 분류되어 있죠? 근데 x의 범위가 언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작을 때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반드시 연속이고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다. 야지만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로 선생님이 정의했었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일단 연속성을 먼저 체크하는 거야. 이게 뭐야? x에다가 1 대입한, 너한테 x에 1 대입한 게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너한테 1 대입하면 우극한하고 실제값이 되는 거고, 얘한테 1 대입하면 좌극한이 되는 거거든. 이해는 되겠지? 그래서 연속성을 이래서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연속 조건 때문에 우극한이 실제 함수값과 우극한은 같은 값인 거예요. 4가 나온 거고, 좌극한이 a 플러스 b가 나온 거예요. 이게 똑같아야지만 연속인 거지. 이게 된다는 거지. 미분 가능했으니까. 미분 가능했으니까 이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좌미분계수랑 우분계수는 뭐냐? 우리가 도함수를 안 배웠을 때는 실제로 극한을 이용해서 좌미분계수 찾고 우분계수 찾아야 되는 거야. 즉, 너 한번 쓰고 너 극한 한번 써가지고 따로따로 찾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도함수라는 걸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도함수 그냥 구하는 거예요. 이 미분하면 좌미분계수처럼 만들 수 있는, 우분계수처럼 만들 수 있는 도함수가 나오는 거고, 얘를 미분하면 좌미분계수를 찾을 수 있는 도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법 쓰는 거예요. 그냥 바로 써버려. 그럼 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6x. 너 미분하는 a. 그럼 당연히 좌미분계수는 너한테 1 대입한 거니까 a잖아. 좌미분계수는 a. 그럼 우분계수는 너한테 1 대입한 게 우미분계수일 거니까 6지. 이게 똑같다는 거야. 이런 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무조건 나와. 미분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데. 미분 가능성이 진짜로 중요한 원리니까 이런 거 시험에 안 낸다?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대표 이용이고 너무 자주 출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보너스 문제인 거예요. 근데 보너스 문제도 못 맞추는 애들이 허다하다. 왜? 미분 가능성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자, 문제에서 미분 가능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먼저 체크할 게 뭐다? 연속이.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뭐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체크하는 거. 연속하는 걸 체크 안 하고 바로 미분한다. 미친놈인 거야. 왜? 불연속일 때는 미분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미분이라는 말이 문제에 출제되어 있으면 무조건 연속성부터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자, 필수에게 14번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정리 우리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는 영상에서 다루지 않고 선생님이 따로 선생님이 그냥 실전에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타임 끊어가고 연속해서 조금 쉬었다 연속해서 선생님이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보일 깜짝이야. 일단은 좀 이따 만나요.